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 달수쌤이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혼자예요. 지난 시간에는 반가운 손님 2명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선생님 혼자 남게 돼서 좀 외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채팅창 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채팅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알고 수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요. 이미 우리가 8시간을 제곱근과 실수를 수업을 했었고요. 열심히 따라와 주었죠. 오늘은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외울 것도 너무나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전부 선생님 좀 어려워졌어요. 수학이 이렇게 외울 게 많은가요?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새로워서 힘듭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학이든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익숙하게 되게끔 쉬운 것부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익숙하게 수업 잘 하실 수 있고 수학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의 채팅은요, 꼭 수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어주기 약속하세요. 아셨죠? 자, 우리 수업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과 곱셈 공식 1번과 2번이에요. 자, 오늘 나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좀 어려울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해온 학생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나아가는 학생이라면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따라가기 버거워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 졸리면 좀 졸다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포기는 하시지 마시고 저의 손 꼭 잡고 같이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공식은요. 가로 밖에 제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식이요.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더하고 빼져 있지요. 그래서 더하고 뺐다, 합과차, 합차 공식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는요. 얘를 전개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첫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손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쉽게 하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것. 아셨죠? 자, 오늘 배우는 것은요. 크게 5가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수학은 어렵지 않다는 인호가요. 맞아요. 수학 어렵지 않아요. 수학은요.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네, 5가지 한번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요. 일단은 곱셈 공식 나가기 전에요. 식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건 뭐였었냐면 분배 법칙을 배웠었거든요. 분배 법칙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분배 법칙? 맞아요. 분배 법칙은요. 곱으로 가로를 풀어서 식을 전개하는 것을 그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 법칙 쉬운 예로 하나 보고 그 다음 전개해 볼게요. 자, 곱셈 공식 A 플러스 B에다가요. B 플러스 C에 A가 곱해져 있는 식의 전개는요. A를 C에도 곱해서 식을 전개했었습니다. 지난 제곱근과 실수에서도 배웠었고 2학년 때도 배웠었죠. 혹시 모르는 학생들 있으면 이 다항식의 전개 파트는 지금 어서와 온라인 학교 수학 2학년 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를 해서 공부를 다시 하시고 3학년으로 꼭 넘어오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배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제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식을 전개했었거든, 곱해줬었거든. 그런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항식 한번 놔볼게요. 자, A 플러스 B에 C 플러스 D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2개의 항이니까요. 좀 전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썼던 방법인 하나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때 A 플러스 B를요. M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신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A 플러스 B를 M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M 곱하기 C 플러스 D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M은요. 이렇게 각각 전개하는 거 좀 아까 했었잖아요. 그래서 MC 플러스 MD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식이 가로가 풀렸으니까 m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를 넣어 볼게요. 넣었더니요. a 플러스 b 곱하기 c 더하기 a 플러스 b에 d를 곱한 식이 나왔지요. 이때 이제 c를요, 전개를 다시 해줄 수 있겠죠.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AC에다가 BC, AD 플러스 BD가 됩니다. 이때 BC와 AD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AC의 AD, BC의 BD를 더한 4개의 항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랬더니요. A와 C를 곱한 항이 있고요. 또요. A와 D를 곱한 항이 있고 또 BC를 곱한 항이 있고요. 또 BD를 곱한 항이 나왔죠. 즉 각각의 모든 항들을요 가로 밖으로 이렇게 곱을 전개해 주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분배 법칙을 뭐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치환을 하지 않고 각각의 항들을 다른 쪽 옆집에 있는 가로 밖으로 곱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는요. 2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3b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2a하고 a하고 곱해서 2a 제곱 나오겠고요. 2a하고 마이너스 3b 곱해서요. 마이너스 6ab 나오겠고 b하고 a하고 곱해서 ba 나오겠고요. 그리고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ba를 ab로 쓸 수 있겠네요. 또 b하고 마이너스 3b 곱하면 마이너스 3b 제곱 나오겠습니다. 이때 동류항 보이시나요? 예,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 자, ab가 보이니까요. 마이너스 6하고 1하고 ab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2a 제곱에 마이너스 5ab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 곱의 전개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곱셈 공식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제곱식을 전개해 볼 거예요. 자, 제곱식 전개는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전개할 겁니다. 이 곱셈 공식 두 가지를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개를 해보고 눈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곱셈과 관련되어 있는 이 1번 공식을요. 분배 법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 지수 법칙에서 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좀 아까 사용한 방법대로 a를 전개하고 a를 a에 곱하고 b에 곱하고 b를 a에 곱하고 b에도 곱하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b, ba는 교환 법칙 된다고 그랬죠? ab로 쓸 수 있고 b제곱이다. 그러면 동류항 계산을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 식을 이렇게 계속 전개하고 있느냐. 자주 나오는 것은 공식처럼 암기하고 기억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공식을 좀 암기하고 기억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보면요. 이 제곱이라는 이 숫자가요. a에도 제곱을 해주고요. 제곱했으니까 또 b에도 제곱해 줍시다. b에도요. 제곱을 해줬어요. 자, a제곱 b제곱입니다. 근데 2하고 a하고 b는 모두 다 친한 사이거든. 그래서 2하고 a하고 b하고 모두 곱해서 플러스 2ab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플러스를요.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다시 제곱을 a에도 해주고 b에도 해주고 2ab는 모두 다 친한 사이라서 2ab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마찬가지로 가로를 풀었을 때도 플러스이다. 자, 그럼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는요. a-b의 제곱이므로 따라서 a제곱,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는 중간에 마이너스로 옮겨오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한번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한번 풀어보면요. 얘는요. 3a-2b의 제곱. 그러면 3a-2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3a를 제곱하고 3a 제곱해볼까요? 또요. 2b를 제곱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2 곱하기 3a 곱하기 2b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도 제곱해주고 a도 제곱해주니까 따라서 9a 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2b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2b의 제곱도 2의 제곱, b의 제곱해서 4b의 제곱이 나오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개수 먼저 계산해줘서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a 곱하기 b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개하는 걸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집 내지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도형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꼭 알고 가셔야 되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제곱식의 전개를요. 도형으로 살펴보게 되면 제곱이 나왔으니까 도형에서 제곱이 나오는 거 뭐 있을까? 넓이를 계산할 때. 그렇죠. 정사각형이 나오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요. 이때 우리는요.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다가요. 가로와 세로를요. b만큼 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늘린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얘를요.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요. 부분 한번 계산해서 더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예, 파란색이 정사각형 보이세요? 얘는요. a제곱이고 분홍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b, 세로가 a, 내지는 한 변의 길이가 b고 a인 직사각형이 되므로 따라서 ab의 넓이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란색 정사각형은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b이기 때문에 넓이가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합하면 뭐가 될까? 그렇죠. 바로 이 도형, 색칠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떻게 도형으로 표현하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혹시 학습지 다운 받았으면 거기다 한번 그려볼래요? 채팅은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주기로 약속했죠. 그쵸?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a인 정사각형에서 이번에는 뒤로 한번 후퇴해 볼까? 빼볼게요. 가로의 길이를 b만큼, 세로의 길이를 b만큼 뺐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면 원래 도형의 넓이는요. A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런데 B만큼 뒤로 갔으니까 넓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한 변의 길이가 A-B인 정사각형으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넓이는 A-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커다랬던 정사각형 A제곱에서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B고 한 변의 길이가 또 A인 이 직사각형 하나를 뺄 수 있겠네요.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AB가 되겠죠. 또 가로 직사각형의 넓이도요. 세로가 B고 가로가 A인 직사각형이므로 빼게 될 수 있습니다. AB 뺄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이가 한 장인데 두 번을 뺐어. 세로에서 뺐고 가로에서 뺐어. 두 번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더 해줍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짙게 색칠되어 있는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B의 제곱이죠. 한 번 더 해주죠. 그래 놓고 났더니 얘네들 다 더합시다. 자, a제곱, ab,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플러스 b제곱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됐네요. 자, 도형으로 확인하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뭐라고요? 제곱식을 a 플러스 b, a-b의 제곱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전개도 해봤고요. 또요. 그림을 통해서 이 전개되어 있는 식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두 가지 공식 배운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공식 제곱식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식 한번 해봐야겠죠? 합차 공식 한번 해볼게요. 자, 합차 공식은요. 합해지고 빼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지고 빼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식을 전개. 그러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식을 전개해봐라 라고 했으므로 따라서요. a도 전개해주고 a 곱하기 a에 a 곱하기 마이너스 b 또 b 곱하기 a에 b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전개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전개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ab하고 ba는 교환 법칙, ab는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더하고 뺐으니까 없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남은 식은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합차 공식이구나. 이 합차 공식은 더하고 빼졌으므로 남은 것은 제곱밖에 안 남았다. a제곱에서 뭘 뺀다? b제곱을 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살펴볼게요. 자, 예제 문제는요. 2a 플러스 3b 곱하기 2a 마이너스 3b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a가 아니라 앞에 개수가 붙어 있죠. 개수가 붙어 있어도 그냥 앞에 있는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2a라는 큰 덩어리와 3b라고 하는 큰 덩어리들이 더해지고 빼져 있으므로 더해지고 빼진 것들을 마찬가지로 한번 전개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럼 뭐 간단하죠. 더해지고 빼져서 중간은 사라지고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만 남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2a의 제곱 빼기 3b의 제곱이므로 2a의 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가 두 번 곱해져서 4고 a가 두 번 곱해지니까 a제곱, 3은요. 3이 두 번 곱해져서 9, b가 두 번 곱해져서 b의 제곱. 그렇지. 플라워 스프링이 굉장히 대답을 잘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요. 도형으로 살필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도형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도형이요. 계속 우리가 제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사용할 도형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정사각형이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제곱식에서 정사각형 더해질 때는 가로의 길이를 b만큼, 세로의 길이를 b만큼 늘렸었잖아요. a-b의 제곱은 b만큼 줄이고 또 b만큼 줄여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합차 공식은 어떻게 할까? 그래, 합하고 뺐으니까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PPT 화면에서 보니까 화면에서요. 그렇지.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했을까? 늘렸어.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줄였어.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가로 a 플러스 b와 세로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위로 싹둑싹둑 오려서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했더니요. 여기 봅시다. 여기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도형 보이세요? 얘는요.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전체 a에서 b를 뺀 것이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b와 a-b잖아요. 그런데 얘도요. 밑에 있는 도형을 살펴보니까요. 한 변의 길이가 b이죠. b이고 또 가로의 길이가 a-b네요. 그래놓고 봤더니 결국은 이쪽에 붙어 있었던 분홍색 사각형을 아래로 잘라가지고 아래로 내린 식의 넓이가 같은 도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놓고 났더니 결국 커다란 정사각형에서요. 작은 비어있는 이 한 변의 길이가 b인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과 같게 됐죠? 색칠된 부분이요. 따라서 a제곱에서 뭘 뺐다? b제곱을 뺐다.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했다고? 가로도 늘리고 또 세로는 줄이고 그래 놓고 났더니 색칠된 부분을 이렇게 회전해서 옮겨와서 같은 부분이 되었으므로 결국은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뽑아낸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은가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5번입니다. 이 5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별표 100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요. 이따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건데 이 내용 때문에 이번 단원이 100점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잘하는 학생이요. 심지어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할 시간을 줄여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잘 알고 가시기 바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키워드를 뭐라고 잡았냐면 부호가 같냐 다르냐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요. 우리가 이미 제곱식에서 배웠어.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다? 같다. 같다. 같죠? 뭐가? 계산 결과가 같죠. 물론 4로 같겠죠. 그치? 그래서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때 잠깐만 A와 B는 양수로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생각하기가 쉽거든. 이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결과를 살펴봅시다. 요거 전개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마이너스 B 제곱하고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와 B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냅시다. 그렇죠. 분배법칙의 역과정이죠. 빼냈습니다. 그래 놓고 났더니 아까 2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랑 같다고?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고.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봅시다. 물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음수죠. 음수이지만 제곱했을 때 같은 부호일 때는 모두 다 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요,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꺼내봅시다. 그러면 아까 2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는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A가 B보다 큽니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요거 요약 좀 해볼게요. A하고 B가 지금 부호가 같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죠? A하고 B가요. 플러스 플러스로 부호가 같죠?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A제곱, B제곱, 가운데가 뭘로 나왔지? 플러스로 나왔죠. 플러스 2AB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요. 부호가 달리 갑시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예요. 보세요.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부호가 서로 안에 다를 때는요. 전개하고 났더니 가운데 있는 부호가 뭘로 바뀌었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건 부호가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플러스로 나온다. 부호가 다를 때는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식을 전개할 때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부호를 확인한 후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로 식이 전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곱식 했으니까 합차도 뭔가 좀 재미나게 나올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요. 이거 합차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것도 합차가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하나 꺼내 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B로 바뀌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마이너스를 하나 꺼내면요. A 마이너스 B로 바뀌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식을 전개해 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식을 전개했을 때 우리 했었죠? 합차니까 가운데 거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지.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합차 공식 적용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온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B 한번 전개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꺼내 볼게요. 자,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 됐네요. 따라서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요거 마이너스를 전개해 주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요거 주의할 거예요. 요거 꼭 살펴봐야 될 거 하나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A는요. 부호가 같죠? B하고 B는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같은 것은 앞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부호가 다른 것은요. 뒤의 제곱으로 나오고 빼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것도 볼게요.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A하고 부호가 다르지요?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는 부호가 같습니다. 자, 부호가 같은 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 앞에 나온다고. 부호가 같은 것은 앞의 제곱, 부호가 다른 것은 뒤의 제곱으로 나오고 빼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합차 공식을 확인을 하실 때는 부호가 같은지 그리고 부호가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호가 같은 것은 앞에다 제곱, 부호가 다른 것은 뒤에다 제곱하고 어떻게 한다? 빼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요. 마이너스를 꺼내고 여기요. 마이너스 꺼내고 또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한 문제로 3, 4분이 훅 지나간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돌려보기. 여러 번 익숙하게 보기요. 아셨죠?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오늘 5개 배웠는데 5개 개념 잠깐만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어떻게 했다? 각각의 항에 모두 다 곱을 전개해줬다. 두 번째는요. 곱셈 공식 첫 번째 전개식 어떻게 했다고? 제곱식이 나왔었는데 이 제곱식은 부호가 같을 때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항의 부호가 같을 때는 모두 다 플러스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부호가 다를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든 뒤에 마이너스가 있든 상관없이 부호가 다르면 가운데 것이 2ab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세 번째 합차 공식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부호가 같은 것이 있고 부호가 다른 것이 있으면 합차 공식. 이 합차 공식에서는 부호가 같은 것을 앞에 제곱, 부호가 다른 것을 뒤에 제곱을 써주고 빼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자,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했지? 도형으로 전개했지. 도형으로 전개했을 땐 뭘 이용했어? 전부 정사각형을 이용했죠. 정사각형을 b를 더해주고 b를 빼주기도 하고 하나는 늘려주고 하나는 줄여주고 이런 세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꼭 기억해 보시고 직접 빈 종이에다가 그려보기.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TR092가 그런 얘기 지금 우리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제 조건이 A, B 양수이고 A가 B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 달았었습니다. 좋아요. 계속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같은 것끼리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부호가 같은 것끼리, 부호가 같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요. 3분의 2x 빼기 2분의 1y의 제곱,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제곱식이죠? 부호 다르네요. 자, 마이너스죠? 따라서 어떻게 한다?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에서 2 곱하기 3분의 2x에 2분의 1 y 하고요. 마지막으로 2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을 제곱을 해주면 9분의 4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약분되니까요. 2하고 2하고 약분돼서 3분의 2 x y고요. 2분의 1 y의 제곱은 2분의 1 제곱에서 4분의 1 y를 제곱해서 y의 제곱 나온다. 자, 여기까지 식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볼게요. 선생님 997을 제곱하라고 했는데요. 자, 997을 제곱식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면 좀 더 쉬운가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다항식의 곱셈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묻는 것이니까요. 꼭 쉬운 것만 아닙니다. 그냥 997을 2번 곱하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997이라는 수는 가까이 있는 10의 세제곱인 1000과 가깝거든. 그래서 997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3의 제곱. 10을 이용하는 건 10의 거듭제곱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a-b의 제곱의 식이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ab. 앞에 부호는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1000의 제곱을 했으니까요. 100만이죠.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00. 플러스 3의 제곱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만에서요. 이거 6,000 빼고 플러스 9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99만 4,009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수네요.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제곱식을 했으니까요. 합차 공식도 한번 해봅시다. 자, 2x-2분의 1y, 2x 플러스 2분의 1y. 자, 요거 합차 공식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 두 개 부호 같니? 두 개 부호 달라? 그럼 합차 공식 맞죠? 곱해져 있는 단위에서요. 두 개의 부호가 같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요. 따라서 얘네들은 앞에 것의 제곱 빼기 뒤에 것의 제곱 각각을 제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활용 문제 풀어볼게요. 2.4 곱하기 1.6을 다항식 곱셈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2.4와 1.6은 2에 가깝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 2 더하기 0.4 곱하기 2 빼기 0.4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 부호 같고 두 개 부호 다르죠. 따라서 앞에 것의 제곱,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뭘 뺄까?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0.4의 제곱이고 0.4는 10분의 4죠. 이걸 제곱하면 100분의 16, 0.16이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0.16에서요. 3.84까지 나와 봤습니다.
자, 그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요거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고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네모안에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요. 주어져 있는 조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전개식, 제곱식을 전개를 했는데 제곱식이요. 전개해 놓고 나니까 9x 제곱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하면 9x 제곱은 뭐를 제곱한 거냐면 1번 x, 여기 보이시나요? 가로 안에 있는 이 1번 x를 제곱한 것과 같지요. 그렇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므로 1번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x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또 나와 있는 조건이 마이너스 12x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2x는 보세요. 2 곱하기 네모 x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1번의 x다. 그러면 똑같은 거 이때 x는 0이 아니라고 얘기합시다. x를 나눠주고 양쪽을 4로 나눠주면 1번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3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후보가 2개였는데 1번이 뭘로 줄었지? 1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2개 다 적으면 답이 안 돼요. 1개만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2번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너무 쉬운 걸 피카소 코가 쉽다네요. 쉽다는 건 뭘까? 익숙하게끔 많이 풀어봤다는 얘기죠. 예, 괜찮아요. 쉬운 사람도 있고 지금 처음이라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되게끔 쉬운 문제 풀기.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2는요. 2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될까? 4가 나온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빈칸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렇게 빈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빈칸을 뒤로 바꾸고 가운데 있는 빈칸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비우면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이 현재 뭐가 주어져 있어? 4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1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는 뭐의 제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자, 1번의 후보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중에 지워주는 게 있는지 한번 조건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면 2번의 x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는 플러스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x 곱하기 1번이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 자, x 나눠주고요. 결국은 1번의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이쪽에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6x, 6에 x 지워졌으니까요. 6에 곱하기 1번이므로 따라서 1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이므로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즉 여기 이 빈칸을 가운데를 뚫어놨더니 어떻게 됐어? 그래, 네모안의 값이 2개가 되었죠. 앞에 있는 문제풀이와 뒤에 있는 문제풀이를 비교해 가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요거 답 2개 쓰거나 하나인데 2개 쓰고 2개인데 하나 쓰면 틀립니다. 아셨죠?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자, 요거 식과 같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합차 공식이네요. 눈에 빤히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때 얘는요. 마이너스 하나 꺼내보죠. 작은 1번에서요. 마이너스 꺼내면 보니까 잠깐 요거 보기 전에 요거 합차 공식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호가 a 달라졌죠. b도 어떻습니까? 달라졌죠.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달라졌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아니야. 실제로 마이너스를 꺼내봤더니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됐죠.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제곱식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얘도 합차 공식일까? 자, b 부호 달라졌죠. a도 부호 달라졌죠. 어떻게 될까? 합차 공식일까? 아니야. 자,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꺼내볼게요. 자, 마이너스 꺼냈더니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순서를 바꾸면 a 마이너스 b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자, 세 번째 해볼게요. 자, a의 부호 바뀌었죠. b의 부호 안 바뀌었죠. 안 바뀐 거 한 쌍, 바뀐 거 한 쌍.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합차 공식이 맞습니다. 자, 그럼요. 합차 공식 맞는지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어때? 그렇지. b의 제곱, 안 바뀐 것의 제곱 빼기 바뀐 것의 제곱을 뺐죠. 그래서 전개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다르네요. 자, 4번도 해볼게. 4번 한번 추측해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b는 안 바뀌었어. a는 바뀌었어. 따라서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러면 합차 공식이 앞에다 쓸 건 뭐라고? 안 바뀐 것의 제곱. 안 바뀐 것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b제곱
바뀐 것의 제곱을 뒤에 쓴다고 그랬죠. 따라서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3번과 4번은 같은 식이죠.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 5번이요. 바뀌어서 a 어때요? a는 안 바뀌었어. b는요? 바뀌었지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 그래, 바뀐 것은 뒤에다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 b부터 쓰면 안 돼. 안 바뀐 것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따라서 몇 번일까?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맞춘 학생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예, 요거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요, 다항식의 곱셈 1번과 2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곱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합차 공식이었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뭘 배웠지? 그래, 분배 법칙을 활용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래, 1번 곡식, 제곱식을 어떻게 전개했느냐? 같은 부호일 때는 모두 다 양수로 나온다. 그죠? 모두 다 양수로 나와서 A도 제곱해주고 B도 제곱해주고 2AB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A도 앞에 것도 제곱해주고 뒤에 것도 제곱해주는데 가운데는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 도형으로 전개해줬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B만큼 가로 세로를 정사각형을 늘려줘서 계산을 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만큼 줄이고 가로도 세로도 B만큼 줄여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했었죠. 그래서 합차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 자,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였었잖아. 그래서 같은 부호가 먼저 제곱으로 나온다. 그리고 다른 부호는 D의 제곱으로 나오고 빼준다라고 했었죠. 요거 그림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가로는 B만큼 늘려주고 세로는 B만큼 줄여줘서 색칠된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꼭 주의할 건 뭐였었지? 같은 부호일 때와 다른 부호일 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명심해서 나타낼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시간은요, 다항식의 곱셈 3번과 4번을 할 예정입니다. 자, 3번, 4번은요, x가 나와 있네요. x가 나와 있는 걸 봐서는요,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항식의 곱셈 3번, 4번은요, 다음 단원인 방정식에서 멋지게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번과 4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다음에 방정식에서 쉽게 근 또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 공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우리 4가지 공식 중에서 2가지 했고요. 2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좋아요. 아우, 고마워라. 45분이 10분 같대. 선생님 피카소 코가 참 좋더라. 고마워. 자, 과제입니다. 자, 과제는요, 늘 똑같죠? 방콕 문제 풀이하는 거. 우리 PPT 보면 교과서 소단원 문제 풀이하는 거. 쉬운 문제가요, 손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풀이를 하면 언젠가는 수학의 실력이 나도 모르게 향상된다. 우리 외에 그 순국어말로 시나브로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나도 모르게 수학을 쉬운 문제만 풀었는데도 응용력이 생깁니다.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곱셈 공식 꼭 풀어보기. 아셨죠? 자, 방콕 문제 보면서 선생님 인사할 거예요. 아직은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는 거 아시죠? 손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자, 방콕 문제 확인할게요. 자, 방콕 문제는요, 달수와 나리가 식을 전개했을 때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달수하고 이 나리가 좀 뭔가 식이 전개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요거 틀린 부분 학습지에다가 이렇게 수정해 놓으시고 교과서 소단원 쉬운 문제 풀이하시고요. 물론 좀 어려운 문제 해결 문제는 지금이 안 풀리면 좀 그냥 두십시오. 난 머리가 나쁜가? 난 수학을 못하나? 아, 난 가능성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쉬운 문제를 익숙하게 되게끔 풀이를 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 누가 알려줘도 좋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언젠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셨죠? 실망하시지 마시고 문제 꼭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어요. 선생님이 댓글을 보면서 수업을 했는데도 댓글도 많이 못 읽어줘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과제를 지금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제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를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이 온라인 학교 방송을 덤으로 보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생각을
인정되는 수업이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과제가 우리 온라인 학교를 따라주신다면 방콕 문제하고 소단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맞아. 그런데 우리 수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시간 동안 배울 걸 1시간에 압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것보다 100개를 준비했는데 10개밖에 못 해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미리 공부한 학생들은 또 그만큼의 아쉬움, 또 처음 배운 학생들은 그만큼의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이 댓글창에서 달아준 건 항상 참고해서 다음 시간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우리 수요일 3시에 만나는 걸로 해요. 오늘도 너무 고마웠어요. 열심히 해준 여러분은 응원합니다. 안녕.